Here we go again.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시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와치 시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전 스와치라는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존 스위스 공방 시계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부유층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시계를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화려한 색감과 개성있는 디자인, 그리고 무수히 많은 콜라보 협업으로 인한 대중적인 인지도는 물론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수십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스와치는 시계 시장을 휘어잡고 가장 트렌디한 시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수작업의 유산이라 생각했던 오토매틱 시계를 완벽하게 자동화하여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옷을 사입는 것처럼 오토매틱 시계를 패션으로 착용하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 역할에 공헌을 한 무브먼트가 바로 시스템 51이며 오늘 리뷰해볼 시계도 시스템 51 무브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리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시계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51에 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51이라는 이름은 총 51개의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된 무브먼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오토무브는 적어도 수백여 개의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아주 혁신적으로 줄여서 개발을 했고 이것을 통해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계 산업도 시대가 바뀌면서 반드시 수작업의 메이드 인 스위스나 독일이 아닌 좀 더 저렴하고 부담 없는 장난감 같은 시계를 원하는 구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방식은 올바른 선택이 되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우수한 무브먼트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와인딩 모듈과 이스케이프먼트 모듈로 구분된 무브먼트의 모습을 보면 구동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추고 있고 배럴, 기어 트레인, 메인 플레이트, 모듈, 이스케이프먼트, 와인딩, 크라운, 로터 등을 모듈화를 시킴으로써 공정 및 조립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부품들은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의 공장용 조립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파워 리저브 시간은 무려 90시간에 가깝습니다. 오차도 고가만큼은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혁신에 가깝죠. 물론 이런저런 단점들이나 아쉬운 부분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 자동화된 공정 시스템에서 이 정도 오토무브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주기에 시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 하나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언박싱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쇼핑백은 역시 스와치 아니랄까봐 딱 봐도 개성있는 컬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스와치 로고가 중앙에 큼지막하게 있고 스위스 메이드가 적혀있으며 전체적으로 특이한 무늬가 프린팅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케이스가 들어있는데 질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스티로폼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상당히 가볍고 재생종이 유사한 감촉 같기도 한데 아마도 친환경적인 소재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세라믹 같은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여 디자인하는 스와치기에 저렴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연을 생각하자 라는 의미에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스와치가 추구하는 방향이 럭셔리가 아닌 저렴하게 가볍게 착용하는 세컨드 워치니까 부담되는 케이스도 필요 없다는 말이겠죠? 그냥 바로 버려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다이얼부터 천천히 이 시계의 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다이얼 정면에도 무브먼트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부분에서 오픈하트의 기분도 살짝 내면서 동시에 스팀펑크 감성이 느껴집니다. 각종 부품들의 모습이 보이며 스와치 브랜드 로고는 독특하게도 다이얼에 각인된 게 아닌 글라스의 안쪽에 압착 처리하여 입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눕혀서 이렇게 보면 로고가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쉽게도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아닙니다. 가격을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조금만 아쉽네요. 그리고 3시 방향에는 데이트 인디케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인성이 살짝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일부러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이얼 바깥쪽에 데이트 플레이트가 삐져나와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저렴한 느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면 시계 컨셉에 맞게 투명하게 보여준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핸즈는 총 3개, 시침, 분침, 초침이 있으며 시침과 분침은 기본적으로 블랙에 대략적으로 절반에 해당되는 바깥쪽 부분에만 화이트로 처리하여 시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초침은 눈에 확 띄는 밝은 오렌지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조금은 단조로운 색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블랙 앤 화이트, 기계적 시계 다이얼에 밝은 포인트를 줌으로써 세련되면서 동시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빠지면 아쉬운 야광 기능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발광이 아주 밝은 편은 아니지만 가격대와 핸즈의 굵기를 고려해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야광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야광은 있어서 손해볼 건 없죠. 있으면 일단은 감사한 기능입니다. 핸즈가 가리키는 인덱스들은 모두 다이얼 플레이트와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고가 시계들은 인덱스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다이얼 안쪽에 밑부분에 고정시킨 후에 플레이트를 올리거나 하기도 하지만 이 시스템 51은 대량 생산하여 자동 조립을 위한 시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생산적인 측면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케이스는 스텐스틸로 되어 있는데 베젤 부분들은 타 시계들과 비슷하게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을 제외한 케이스는 접사로 당겨보시면 아주 부드럽게 마감 처리된 무광입니다. 살짝 매트함과 유광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가격은 저렴한데 퀄리티가 생각보다 매끄럽게 잘 되어 있는데요. 곡선 라인도 우아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러그 부분도 완벽하게 커팅 및 마감을 해줘서 손가락 끝으로 여기저기를 만져봐도 특별하게 걸리거나 엣지가 날카롭다는 느낌도 전혀 없어요. 아무리 저가 시계의 대명사인 스와치라지만 그래도 32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즉 스와치 내에서는 나름 기함급이라 마감의 퀄리티는 예상했던 것보다 뛰어납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 칭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손으로 케이스의 마감만 살펴보라고 하면 위급 가격으로 볼 정도로 좋은 상태네요. 크라운은 특색은 없는 스텐 소재의 작은 크라운입니다. 로고나 무늬라도 작게 각인해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크라운을 돌려서 와인딩을 해보면 아주 부드러운 감각이 손끝에 느껴집니다. 오토 시계다 보니 귀를 가져다 대면 아주 작게 기어가 맞물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조작 방법은 타 오토 시계들과 동일하고요. 이렇게 크라운을 뽑아서 핸즈들을 조정하실 수 있고요. 눌러서 크라운을 고정시킨 후 돌려주면 타 오토 시계들처럼 와인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보시는 것처럼 시스루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뒷부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앞서 설명드린 시스템 51 무브먼트를 탑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계와는 뭔가 살짝 다르게 생겼죠? 이스케이프먼트와 와인딩 모듈의 모습도 잘 보이고 각종 기어들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스크류 부분에는 19개의 주어를 사용했다는 각인도 되어 있네요. 화려하다고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 시스루 케이스백을 착용하고 또 보기에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마감에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건 이 시계의 크나큰 장점이겠습니다. 참고로 무브먼트 플레이트에 전체적으로 기하학적 감성을 주는 스트라이프 패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플레이트에 각인을 한 것이 아닌 일종의 디지털 레이저 프린팅으로 마감 처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미래적인 감성을 선사하는 것 같네요. 무브먼트 플레이트를 전체를 감싸는 큰 로터가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안쪽에 나사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스트랩은 검은색의 러버 스트랩입니다.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패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데 뒷면은 초콜릿 비슷하게 올록볼록하게 장식을 해둔 모습입니다. 핀버클 형식으로 간결하게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마감 상태는 준수합니다. 이 옆부분의 스트랩 홀더도 나름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스트랩에 구멍이 무려 10개나 뚫려 있기 때문에 어떤 체형과 굵기를 가진 분들이라도 맞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러버라 습기와 물에 강하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케이스의 방수 성능이 3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이빙이나 수영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방수만 한 등급 위로만 5바 정도만 줬어도 훨씬 좋은 평가가 따라올 텐데 좀 많이 아쉽네요. 스트랩 교체를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핀을 뽑고 교체하셔도 되겠네요. 착용감은 시계 자체가 가볍고 스트랩도 러버 소재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말 그대로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시계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가 낮다는 점. 생긴 건 나름 튼튼해 보이지만 역시 스와치 시계는 방수 쪽과는 그다지 친하지 않아요. 애초에 누구나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패션 시계가 목적인 시계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케이스들도 플라스틱 소재가 많고요. 그렇지만 스와치가 언젠가 한번 제대로 된 다이버워치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 시계는 다이얼과 케이스백 모두 투명하게 양면이 모두 보이는 시스루 형태의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감성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모습도 예쁘잖아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스와치라는 브랜드를 참 좋아합니다. 우선 디자인들이 개성 있는 게 참 많고요. 여러 곳들과 콜라보도 많이 합니다. 오메가와의 합작으로 탄생하여 피가 엄청나게 붙었던 문스와치는 물론 드래곤볼,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 아트저네와 같은 명화들은 물론 센터 펌피더우, 현대미술과의 협업 등 정말 많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구에게나 부담없이 다가가는 스와치의 행보에 패션시계의 미래는 밝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와치의 시스템 51 먼슬리 드롭스 컬렉션의 오토 시계를 리뷰해봤습니다. 시계 마니아들 뿐만 아니라 오토매틱 시계에 처음 입문을 해보고 싶거나 또는 주변에 저렴한 오토 시계인데 스위스 시계를 찾는다 하면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스와치는 매장도 나름 많고 인터넷에도 판매처가 많으니 접근성도 좋은 편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스와치의 개성과 패션 그리고 그들의 감각에 한번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